전 세계에 무려 3만 4천여 개의 매장을 보유한 별다방.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커피 전문점으로요. 지난해 전 세계 매출이 자그마치 42조를 돌파할 정도로 인기. 하지만 전 세계인들이 별다방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인 게 있죠. 아니 커피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아, 뭐야? 내 커피 이미 나왔잖아 이거. 요즘 웬만한 카페엔 다 있지만 유독 별다방엔 없는 진동벨. 이에 한국 별다방에서 진동벨 사용을 건의한 바 있지만 미국 본사에서는 별다방만의 전통적인 서비스 방식이라며 진동벨 금지 원칙을 고수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콧대 놓기로 유명한 별다방이 우리 대한민국에 무릎 꿇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호. 진동벨 도입했나?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불편한 건 편하게 바꿔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 한국 별다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진동벨 대신 내놓은 치트키. 앱을 통한 주문 결제가 가능한 S오더 시스템입니다. 시간 맞추기 좋아. 딱이거든. 그냥 가서 결제도 미리 해놓으니까. 받아오기만 하면. 들어가기 전에 일단 결제를 하면서 들어가죠. 네. 네. 근데 저 오더 시스템이 나는 본사에서 온 건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만든 거였어. 우리가 만든 겁니다.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네. 진짜 몰라, 기다리는 거 싫어한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S오더는 한국의 별다방이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 세계 최초로 시행한 시스템으로요. 대기도 필요 없고 진동벨 대신 알람 역할을 해주니 세상 간편해요. 샷 추가, 시럽 추가, 얼음 많이 이런 옵션 선택도 간편해서 최고. 한국에서 고객 만족도 최고, 큰 인기를 얻자. 별다방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한국의 S오더 시스템은 정말 판타스틱해요. 라며 극찬했고요. 별다방 본사 미국에서조차 한국 별다방의 S오더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 그렇게 2015년 미국 본사로 역수출된 S오더는 전 세계 별다방에 도입, 캐나다, 영국, 홍콩 이런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 별다방의 모바일 주문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이제는 오더도 K 오더네. K오더. K 주문이야. 그러니까 승질이 급한 게 꼭 나쁜 건 아니야. 아 전혀 아니지. 이거 뭐 장점이 된 거잖아. 이게 또 역수출이 됐다고 하니까 약간 또 자부심이 생기네요. 근데 또 웃긴 거는 그렇게 고집스럽게 또 진동벨을 왜 이렇게 거부했나 싶기도 하네요. 네. 네. 근데 그 덕에 이런 기술이 나온 거야. 그렇지. 그 덕에 또 이런 기술이 나온 거죠. 전 국민의 삶의 질, 아니 커피의 질을 높여준 기특한 시스템 S오더. 전 세계 별다방의 주문 혁신을 불러일으킨 주역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TVN 드라마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속 한 장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난 재밌게 봤는데 이 드라마. 이게 이제 VR, AR 뭐 이런 기술이잖아요. 실제로 벌어지는. 아 마치 현실에 전투하는 그런 모습을 또 드라마에서 보니까 신선했어요. 그렇죠. 네. 진짜 게임 화면인데 진짜. 특수 렌즈를 착용하면은 AR 게임에 접속을 해서 실시간으로 각종 정보가 눈앞에 제공되고 마치 실제로 전투하는 듯 리얼한 증강현실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보던 이 신묘한 광경이 현실이 됐습니다. 진짜요? 아니 저는 저기서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렌즈에 도대체 전원을 어떻게 공급하나. 특별한 장비를 쓰면은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닐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상상력의 한계가 있군요. 어. 물론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간 해외 연구진은 숱하게 실패했는데 하지만 이 어려운 일을 어디? 대한민국이 또 해냈습니다. 또 올해 2월에 공개된 국내 연구팀의 눈부신 성과. 내비게이션 기능이 들어간 컨택트 렌즈. 컴퓨터 렌즈? 진짜? GPS 칩까지 들어간다고? 아 그러니까 안경은 사실 있잖아. 있죠? 예. 근데 이게 된다고? 콘택트 렌즈가 사실 되게 얇고 이게 어떻게 보면 화면이 되어서 나한테 이걸 쏴준다는 게 이게 잘 맞지가 않거든요, 이게. 저게 눈에 들어가면 눈이 진짜 아플 것 같거든요. 전혀 안 아픕니다. 그래요? 그럼 두꺼울 것 같은데. 전혀! 국내 연구진이 초미세 3D 인쇄 기술을 활용, 프러시안 블루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렌즈에 파란색 글씨를 인쇄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성과에 세계적인 학술지에서도 표지 논문으로 대서특필, 내비게이션 컨택트 렌즈 실현된다. 렌즈의 글자 각인 기술, 한국이 세계 최초 개발.
렌즈의 글자를 각인하는 건 오로지 한국만이 가능한 기술로요. 아, 앞서 글로벌 기업 G사에서도 관련 스마트 렌즈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지만 난관에 봉착했던 그 기술을 우리 한국이 해낸 겁니다. 오. G사에서도 포기를 했대잖아. 그 자금력이 뛰어나고 기술력이 뛰어난 그러니까 G사가. 대충 하다가 포기한 모르겠는데 수조 원을 이미 들이고 나서 포기했다는 거는 안 된다고 본 안 거죠? 된다고 본 안 거죠. 된다고 본 건데 그걸 해낸 거네요. 아니 근데 이거 충전 어떻게 해? 그 제일 궁금하긴 하죠. 그 뭔가 에너지가 업데이트 어떻게 해? 업데이트? 업데이트.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국내 연구팀은 2019년에 이미 사람이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무선 충전이 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뭐? 현재 렌즈 내에서 정보 자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정말? 야 근데 진짜 이거는 대단하다. 한다면 하는 거네. 내 눈앞에 펼쳐지는 내비게이션. 대한민국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간경화의 만성 백혈병으로 진행되는 골수 이형성 증후군까지 앓고 있었던 미국의 한 40대 남성. 그의 병은 미국 명문대학병원 스피포드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 여기라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가 살 길은 오로지 생체 간 이식 수술. 당시 미국 의료진과 환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2019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무려 18시간 혈소판 16팩, 혈액 20팩이 동원된 대수술 끝에 수술 결과는 성공적. 미국 의료진은 못해낸 수술을 한국 의료진들은 해냈습니다. 앞선 수술 케이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불치병과 난도 높은 수술을 받기 위해 많은 환자가 한국을 방문.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엔 107만 명을 기록해 10년 사이 약 569%가 증가했을 정도인데요. 예전엔 무조건 이거는 미국 가야 돼, 하다못해 일본 가야 돼, 우리나라에서 못 고쳐 이랬던 게 근데 어떻게 다 한국으로 오냐. 1955년 우리나라 의사들은 당시 미국 미네소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선진 의술을 배웠고요. 이후 1988년 첫 간 이식 수술을 성공. 3년 만인 1991년 새로운 간 이식 수술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2015년엔 과거 한국의 의료 기술을 가르쳤던 그 미네소타 대학에서 오히려 한국 의료 기술을 배우러 오기까지.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결과 2022년엔 간 이식 수술 후 1년 생존율 98%, 3년 생존율 90%를 기록. 전 세계가 의료의 미래를 개척하는 의료 서비스 리더 대한민국라며 우리의 의술을 극찬했습니다. 청출 어람이네 완전히. 그렇습니다. 배우다가 가르쳐주고 있어. 2021년 7월 미국 정부가 화들짝 전 세계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시험 성공을 발표한 겁니다. SLBM은 아군의 잠수함에서 적군의 바다까지 은밀하게 접근해서 불시의 주요 시설을 공격.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무기입니다. 저 때 아주 특히 미국이 엄청 놀랐죠. 미국만 놀랐나요? 다른 나라 다 놀랐죠. 다 놀랐죠. 미국과 전 세계가 놀란 진짜 이유. 코리아 브로. 아 진짜 한 달 반 만에 만든 거 맞지? 물론이지. 한 달 만에 우리 만든 거야. 우리 빨리의 민족이야. 자, 앞서 2021년 5월 21일 한미 양국은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42년 만에 완전 해제를 발표. 또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7월 4일 고작 한 달 반 만에 뚝딱 SLBM 미사일을 개발해버리더니 9월에는 한국이 독자 기술로 설계 및 건조한 해군의 첫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해버립니다. 수중에서 목표 지점까지 정확히 또 명중해 내며 SLBM 개발 성공의 수익을 박았고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SLBM이요. 보통 다른 나라는 개발 과정에서 수십 번을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지.
해제가 풀린 건 한 달 반 전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을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 달 반이면 저거 계획을 세워서 설계도를 그리고 재료를 모으는 것도 모자란 시간이다 이거야. 그리고 군사 선진국 미국이 방탄복도 뚫는다는 6.8mm 차세대 소총을 개발해서 도입하고 있다길래 어라? 또 개발해버렸네. 한국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6.8mm 소총 개발.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무기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최초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일명 보라매. 보라매는 첫 시험 비행 후 6개월 만인 2023년 1월 첫 번째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즉 초음속 상태를 이겨내고 비행에 성공했다는 것은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월에는 야간 비행에 성공, 4월엔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는 등 계획보다 개발 일정을 앞당겨 내년엔 양산 계획이 있습니다. 야 진짜. 자, 그런데 미국에서 보라매 전투기를 예의주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 코리아 브로. 아 저기 KF-21. 저 뒤에 따라다니는 거 저건 뭐야? 군사력의 끝판왕이죠. 무인 전투기까지 넘보며 한다면 하는 K-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 발표. 2019년 7월 전해진 청천 병력 같은 소식.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해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불화수소, 이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포토레지스트, 스마트폰, 반도체 패키징 등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우리 수출 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데다 관련 소재, 부품, 장비의 무려 90%는 일본에 의존하는 상황. 당시 우리 기업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90%면 사실 일본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고 정말 휘청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후 약 2년 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실패했다. 대표적인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를 전 세계 70% 공급했던 일본의 한 회사가 2020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1.7%가 급감하는 등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수출 규제를 풀어달라며 일본 정부를 원망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국내 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반도체 기술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가지고 우리가 만들고 만다, 하면 된다 정신으로 맞불. 그 결과 국내 기업들이 연이어 반도체 불순물을 제거하는 불화수소 대량 생산에 성공.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8년 반도체 주요 3개 품목의 일본 의존도는 불화수소 41.9%, 포토레지스트 93.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44.7%였지만 2022년엔 각각 무려 7.7%, 77.4%, 33.3%로 감소. 이에 일본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아예 한국에 생산 공장까지 세우기도 했고요. 결과적으로 오히려 일본이 잠자고 있던 한국에 한다면 한다라는 본성을 깨운 셈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일본의 시장 비중과 의존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한 국산화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요. 우리의 기술들이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날, 하면 되는 날이 언젠간 오리라 믿습니다. 2007년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 2020년 달 궤도선, 2025년 달 착륙선 발사 목표.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로 개발한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발사해 달 탐사에 성공하겠다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정권 교체와 함께 달 탐사 계획 또한 수차례 변경됐고요. 그 사이 국내 누리꾼들은 기술도 자본도 한참 부족한데 달 탐사가 가능하겠어? 차라리 내가 승진하는 게 더 빠르겠다. 당시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고요. 해외에서도 한국의 달 탐사 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달 탐사 계획을 세웠던 2007년으로부터 15년이 흐른 2022년 8월 5일 대한민국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이륙. And liftoff.
140여일간의 긴 항행을 마치고 2022년 12월 27일 마침내 목표로 하던 달의 궤도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덕에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EU,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저 때 몇 번 연기했잖아. 그러면서 좀 불안했어. 불안했죠. 근데 결국 성공했잖아. 해냈죠. 너무 자랑스러워 진짜.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성공이 가지는 의미는 컸습니다. 다누리는 기존 탐사선보다 훨씬 가깝고 정밀하게 달을 관측하고요. 실시간으로 지구의 동영상을 전송하는 우주 인터넷 시험까지 세계 최초로 시도해서 우와. 의미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이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또한 네,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 아주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최초 궤적 설계 또한 매우 우수해서 수정할 부분이 없네요. 라며 엄지척 우리나라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연구진의 다음 목표가요. 오는 2032년까지 달 착륙선을 우리 발사체로 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탐사가 아니라 착륙을 하겠다. 이제 착륙한다. 아, 한국의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나오는 겁니까? 나오는 거지. 꿈꿀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다. 우주 강국으로의 힘찬 도약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1997년 9월 다음해 열릴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 포틀랜드 시빅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과 코스타리카의 예선전. 미국 축구 대표팀 선발 선수였던 탭 라모스는 당시 경기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제가 들어본 소리 중에 가장 컸어요. 경기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 소리 때문에 미국팀 선수들은 물론 상대팀까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 일간지에서도 천둥 소리를 닮은 팽창식 소음기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 소리에 대해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 부부젤라? 아닙니다. 무제를 넘어서지. 이겁니다. 야, 이게 수출됐어? 스포츠 경기 응원 필수품 막대 풍선입니다. 야구의 문화가 좀 다른데 미국 야구장 가면 그냥 대화하고 응원 많이 안 하고 그렇지. 경기 막판에 대화 좀 열심히 보고 이러잖아.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겨라 하면서 응원이- 선수별로 응원가 다 있고 등장 응원가 다 알아야죠. 다 알아야 되고. 해외에서 썬더스틱이라 불리는 이 막대 풍선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Korean Noise Maker. 이 막대 풍선이 From Korea,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것 아셨습니까? 소음기네, 소음기.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 이것도 우리가 다 쓰긴 썼지만 이걸 우리나라가 만든지 몰랐을 거야. 아니 이거를 우리가 처음 만들어. 이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박수 소리 10배 이상의 효과를 내 웬만한 스포츠 경기장의 응원 필수품으로 통하는 막대 풍선. 이 막대 풍선을 처음 도입한 곳은 한국 프로야구단 서울 트윈스 팀입니다. 아, 그래? 1994년 9월 서울 트윈스 마케팅팀과 한 스포츠 이벤트용품 회사 대표가 크로스 두 개를 맞잡고 두드리면 큰 소리가 나는 비닐 재질의 풍선을 개발. 그해 10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였는데. 아, 그래? 이때가 서울 트윈스가 마지막으로 우승했던 해죠. 그 한국 시리즈에서 이 풍선이 쓰인 겁니다. 막대 풍선 덕에 우승했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지. 처음 들으면 진짜 놀라잖아. 이게 처음이었으니까. 이후 막대 풍선은 한국 야구의 상징이 됐고요. 이후 미국 프로농구 NBA뿐만 아니라 2002년에는 미국 메이저리그까지 접수. 북미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됐는데요. 힘찬 소리로 스포츠 응원 문화를 꽃피웠던 막대 풍선. 흥의 진심, 열정의 진심 한다면 하는 한국인들은 또 어떤 기발한 응원 방법을 찾아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